한국의 진짜 보물, 바다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바로 바다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조선업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철광석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철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바다에 있었습니다. 99.7%의 무역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MIT에서 열린 국제해양자원 포럼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대표인 천재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강석도 없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거든요. 좌장인 리처드 월커 교수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천재한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게 뭔데요? 천지한 교수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바다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단순한 수송로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바다는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이에요. 리처드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르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르단은 석유가 나오는 내륙 국가였지만 바다를 선택했어요. 아카바만의 작은 해안선을 통해 중동 물류의 허브가 되었죠. 천지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은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바다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경제 성장이에요. 저는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바다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을 줍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자원이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지리적 조건은 중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육로도 있고 바다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서 바다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었어요. 천지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지리적 덕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린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저는 조선업 통계를 보여줬어요. 2020년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2.6%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LNG선 분야에서 70% 점유율을 달성했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한국의 바다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말입니다.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환경 자원 얘기예요.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김과 미역, 다시마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제주 연안의 감태는 1제곱미터당 연간 3,220만 5,520g의 COE를 흡수해요. 리처드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탄소 흡수량이네요. 맞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생명은 연구할수록 자원이 됩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연안의 김양식장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구의 숨구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자원을 지키기 위해 단기 이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장기적 자주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천지양 교수가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으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기술, 인재,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정유업 세계 5위입니다. 철광석 하나 없는 나라가 철강업 세계 6위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교수가 물었어요. 진짜 자원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조선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2021년 한국은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89%를 수주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세계 발주량의 45.5%를 차지하며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어요. 리처드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그래서 바다와 사람이 우리의 진짜 자원이 된 겁니다. 한국의 저력은 위기 대응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례를 들었어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조선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 반도체 산업이 도약했죠. 천지양 교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절망이 올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최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어려워할 때 우리 조선업은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2020년 전 세계 발주량 1924만 CGT 중 819만 CGT를 수주했어요. 42.6%의 점유율이었죠.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위기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DNA예요. 이제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계획을 설명했어요. 친환경 선박, 수소 추진선, 탄소 중립 해양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리처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인가요? LNG 추진 선박이 대표적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 수주량의 82.4%가 LNG 추진 선박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다를 지키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천지양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인 전략이네요. 석유로 번 돈은 사라지지만 바다를 지키는 기술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위성에서 한반도 주변을 보면 검은 격자 무늬가 보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김양식장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가 탄소를 흡수하는 지구의 숨구멍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김밥 한 줄 한 줄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있는 거죠. 리처드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해양 연구진들도 이를 인정했어요. 한국의 해조류 양식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고 말이죠.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건 김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천지양 교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리처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태윤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이 자원 빈국이 아니라 해양 강국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바다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99.7%의 무역을 책임지는 바다, 세계 최고 기술력의 조선업,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해조류까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진짜 자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